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해 최대 23조 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합니다. 은행 보험사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유머니를 수혈해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 역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이 오르며 4%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2달 연속 감소하던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사이에만 4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향후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정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이 CPI 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꺾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밈주식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혼란스러운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좀 잠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밈주식들만 또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내일 발표될 CPI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해 왔죠. 근데 그 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밈 주식이라 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기업이 게임스톱이죠. 그래서 게임스톱과 같은 밈 주식이 폭등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고가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120달러까지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끌었던, 그러니까 개미의 난을 주도한 인물이 로어링 키티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름은 아니고 계정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X에 그림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딱 그림 하나 올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돌아왔다 이거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아요는 6만 3천 명이 눌렸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자마자 계정에 글이 하나 올라오자마자 게임스톱들이 올라왔고 이후에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때, 그냥 박스피 현상이 지속될 때, 주도 섹터가 없을 때 정치 테마주라든지 신규 상장주라든지 기업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급만으로 올라가는 섹터군들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증시를 좌우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국내에도 투자자들 손실이 정말 많이 났다고 합니다. 1조 3,600억. 그러니까 10억 달러 정도 났다고 하는데 이게 추후에 뭐 쇼크오버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현상이 있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물가 지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PPI, CPI인데 추후에 또 PC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승 추세 안에서 잘 눌리고 있다는 거죠. 뭐 오늘 막 1, 2% 급등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강보합세 지금 유지 중입니다. 2,720선 등락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이 라인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만 좀 보는데 장중에 그것만 보는데 지금 상승 추세의 변곡점 라인,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라인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저는 자평할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폭 좀 확대하면서
1%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 차트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방금은 제가 추세선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이 라인. 이 선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적으로 보자면 2700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700선 이탈하면은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은 우리가 좀 사수를 해야 된다.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추후에 팔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지금 예단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700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 2779 라인을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내외적인 변수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가령 환율이라든지 북한의 도발, 중동 전쟁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물가 지표 이번에 나오죠. PPI, CPI, 추후에 PC까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기술적, 그러니까 차트에 한해서 이런 전망을 좀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좀 보자면 864선. 이것도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갔는데 121선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1선 라인은 가격적으로 보면 850선입니다. 이 선 무너지면 코스피는 별개로 코스피 뭐 오른다 해서 코스닥 무조건 오르고 내린다 해서 무조건 내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디커플링도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별개로 코스피는 지금 추세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850선 무너지면 8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전망 말씀드리고 850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고점인 922선까지는 트라이할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섹터 좀 정리해 볼 건데 전선이 너무나 강합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꾸준히 추적하시면서 눌림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철강이랑 여러 가지 단발적인 섹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보시면 안 됩니다. 단발성으로 받아들이시고 반도체 저 PBR주 여전히 좋기 때문에 눌림 관점에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들이 이어질수록 이렇게 민주식이라든지 정치 테마주 같은 테마성이 짙은 섹터들이 좀 급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저PBR 쪽으로 보시는 전략들 그리고 단발성의 테마들을 가려내는 전략들 유효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수혜주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AI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해줬는데요. 지난주 좀 급등을 보였다가 좀 며칠간의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급등주를 워낙 잘 분석을 해주시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굉장히 좀 차트 분석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다 급등주죠. 일단 재료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난번이랑 같은 재료입니다. 엔비디아가 붙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삼성이라든지 엔비디아, LG 뭐 이런 거 좀 붙으면 재료적으로 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A급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선정됐다. 이 이슈. 제가 지난번에도 다뤄드린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좀 보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이슈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세계 최초로 맥OS용 온디바이스 오피스 AI를 출시했다. 출시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봐야겠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반응은 뜨겁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대응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매물대가 없습니다. 앞에 여백이죠. 여기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백입니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오늘 1,550원에 물려있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고가권에 샀다가 팔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I 센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단기간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들고 가기에는 좀 까다로운 종목이고 5일선이잖아요. 5일선이 이 분홍색 선인데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5일선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9,000원 선에 걸쳐 있어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가 눌릴 때 9,000원 선, 분홍색 선입니다. 9,000원 선 5일선 지지하는 여부 확인하고
전고점 1,5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폴라리스 AI가 사실 가볍기 때문에 좀 경고 닥시가 붙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단기간 급등하면 이렇게 딱지가 붙는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훈장이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반정이기 때문에 요거 뭐 딱지가 붙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장 기준으로는 분봉상으로 보면은 누가 올렸다가 빼고 있는 것인데 세력들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11선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선은 3,000원이죠.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매수 타점 잡으시고 아까 폴라리스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전고점 익절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면 폴라리스 AI 파마 있습니다. 요거는 대장이 아닙니다. 대장이 아니고 대장, 부대장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짝짓기 매매 기법의 대장 종목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대장의 지위를 갖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121선은 아니더라도 61선까지는 넉넉 잡게 좀 봐야 돼요. 61선은 가격적으로 9,000원이죠. 얘가 보면은 올랐다 내리는데 61선까지는 한번 떨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올랐다가 전고점 돌파했고 올랐다가 61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9,000원입니다. 9,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전고점이 12,3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그룹 내에서도 좀 종목별로 다른 차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려운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전선 섹터 짚어볼 텐데요. AI 수혜주로 좀 엮이면서 4월과 5월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입니다. 대체 언제쯤 눌릴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 장에서 조금 하락을 보여줄까 숨고르기를 보여줄까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섹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사실 전선 관련주 오르는 이유 간단합니다. AI 때문이죠. 그럼 AI 때문에 어떤 게 오를까요? 구리 가격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면 AI, 구리 같이 움직이니까 전선 업체가 웃는다. 원자재가 구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인 구리가 올라가면 실적 개선의 효과가 있다라고 좀 증거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등등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업체가 웃는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변압기 전선 쪽 있잖아요. 변압기 하면 재룡전기 먼저 떠오르실 건데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1분기 봤을 때 1.7조, 약 2조 가까이 수출을 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성 논리에 더해서 실적 논리까지 붙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한전선에 한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수급적인 부분인데 삼성전자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거래 대금이요. 어제 기준입니다. 당일 기준이 아니라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많았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대한전선을 주목하고 있다 이거죠. 거래 대금 어제 기준으로 지금 1.5조, 엄청 많이 터졌네요. 삼성전자보다 많이 터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4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전선주가 바닥 기준으로 해서 4배 정도 올랐는데 슈퍼사이클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잖아요. 아까 실적 논리, 테마 논리 다 있기 때문에 더 오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종목은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한전선인데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 시총도 뭐 3조면은 무겁고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인데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 500억, 300억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왜 담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는 팔고 있는데 그냥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는 거라 해석하시면 되고 왜 외국인 기관 투자자, 더군다나 장기 투자 성향이 있는 연기금에서 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좋으니까요. 또 좋아질,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보이니까요.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거 양음량 패턴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도 된다. 혹은 내가 좀 단기 투자 성향이 아니라 중장기로 좀 보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 오히려 좋습니다. 요거는 단기보다 중기가 더 좋기 때문에 한 15,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때 스윙 관점에서 물론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15,000원 이하까지 세력이 한번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온다면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15,000원 이하에 매집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딱 정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매입가 대비해서 그릇에 맞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도 보시면 지금 5일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죠. 요거는 단기 추세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 지금 제가 선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게 추세 라인의 지지 라인 제가 좀 설정해 드리자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지지 라인이죠? 4,500원이 지지 라인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스윙 관점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편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원전선 말고 대한전선 빠질 때 들어가시고요. 나는 좀 단기간 치고 빠지는 게 능하다. 그걸 또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대원전선 4,500원 눌림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략주였던 지금 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온전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전선 섹터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파 눌림, 2파인데 1파 눌릴 때 21선 이탈하지 않았고 2파 고점 경신할 때 1파 전고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후에 3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인데 이거는 55,000원까지는 눌릴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5,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선 섹터가 단기적으로 끝날 섹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섹터인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철강 섹터 짚어볼 텐데요. 미중 갈등 특히나 관세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나 배터리 여러 섹터들이 있을 텐데 오늘 좀 철강주들이 힘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사실 미중 갈등이 철강뿐만 아니라 조선해운, SNS, 반도체, 바이오 안 미치는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연속성에 있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순환매는 확실히 돌 것 같아요. 조선으로 갔다가 해운으로 갔다가 철강으로 갔다가 이런 순환매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도 강조드렸죠. 철강 쪽이 단발성이 강하다. 우리가 연속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모멘텀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련 이슈입니다. 철강 보복이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어쨌든 철강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예 이제 전면 수입 금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재료가 붙었는데 이 이슈는 이미 나왔던 이슈잖아요. 지난번에 알루미늄이랑 같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단발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추가적으로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 착수했다. 반덤핑이라는 게 뭐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 수입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가격을 좀 인하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할 때 국내 철강 업계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정상 가격이 있는데 그 정상 가격 밑으로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철강 업계가 제소 착수를 했다.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관련주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이스틸인데 제가 아까도 단발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캔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캔들. 장대음봉이 고가권에서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실렸죠. 던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단발성이라고 보여지고 앞에 매물대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월봉상으로 보자면 주봉상으로도 보고 월봉상으로도 보자면 한 7,900원까지 2022년 물량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공략하기 힘들고 우리가 굳이 공략하려고 한다면 박스권 매매 기법이 좋아 보입니다. 왜? 재료는 남아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일단 한번 치고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당연히 안 되고 요거는 엄청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3,000원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스틸, 대동스틸 있는데 두 가지 한번 다 볼게요. 신스틸 보시면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고 요거는 박스권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원 됩니다. 3,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4,400원 매도 타점으로 기계적으로 자꾸 샀다 팔았다 대응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동스틸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스틸 보시면 이것도 스틸 그러니까 철강 관련주인데 매물대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자면 대동스틸을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주로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하이스틸, 신스틸 말씀드렸죠. 하이스틸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산다면 물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이랑 시스틸은 높은 구간에서 사지 마시고 박스권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같은 이름에 스틸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차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특히나 뭐 무조건적으로 좀 매수를 할 경우에는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저희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공략주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BH 살펴볼 텐데 당일에도 좀 급등을 보였고 그 이후로도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면서 어제 오늘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지금 6%가량의 급등세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BH는 제가 지난번에 가져왔을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테마성 논리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수급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고가 기준으로 19%가 나오고 있는데 방송 중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종가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음 날 그러니까 공략주가 5월 3일에 나갔으니까 그 다음 날 매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매수 타점에 따라서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24,550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000원 이탈하지 않는다. 우리 공략 기준이 25,000원이죠. 매입가가 25,0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수급이 좋아요. 갑자기 5월 3일에 이슈 나오고 나서 기관 투자자 130억 들어오고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꾸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멀리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5월 3일 공략 이후로 좀 급등세를 보여왔지만 이후로도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 한번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공략해 볼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원격 의료 관련해서 한번 올랐던 종목이 아닌가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미국의 그 RPM이라 해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실적 논리거든요. 아까 BH와 마찬가지로 실적 논리가 붙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들고 왔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엄청 많이 올랐네요. 제가 이거 가져올 때만 해도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요. 요거 상한가 닫으면 다음 날 시가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8% 구간이면 뭐 거의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물대를 다 소화했어요. 주봉상, 월봉상 매물대 없죠? 더 갑니다.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더 갑니다. 이거 저희가 방송을 거의 반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공략주 가져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찍은 종목이 더 가고 제가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드리자면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뭐 상한가 따라잡기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시고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내일 시가에 내일은 휴장일이죠. 내일 말고 목요일 시가에 들어가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뭐 얼마다 정해드리지 않을 거고 매입가 대비해서 30% 좀 크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로 토마토 시스템 짚어봤고요. 향후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매일 장 전에 정현석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 전인 8시 5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현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불붙는 미중 관세 전쟁, 전기차 4배, 철강 3배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르면 14일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속되는 미중 갈등과 관세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를 꼭 한번 정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르면 오늘 밤에 또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예.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미중 갈등은 하루 이틀 진행이 된 건 아니고 네.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패권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로 이제 불거진 부분들은 오바마 정부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환율 전쟁, 그다음에 보복 관세 이 두 가지 것을 기점으로 촉발이 좀 됐었죠. 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더 강력하게 법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이제 깨알같이 어떤 섹터별로 어떤 공약을 좀 하면서 반도체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 뭐 이런 이제 부분들 포함해서 생물보안법 등 다양한 어떤 법안을 가지고 중국을 정식적으로 또 규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선거 국면이 있는데 선거 국면에 유권자 마음을 약간 흔들 정도로 되려면은 중국 때리기가 본격 가속화될 수도 있고 이런 관점 때문에 이런 그 첨예의 어떤 법안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물론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죠.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관세 부분들 20%도 상당히 과도한 건데 이것의 4배, 100%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물린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사실상 수입 금지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부분까지 확대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피해가 될 수 있지만 또 수혜 업종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당장 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쪽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가 이제 블록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는 결과를 왜냐하면 이중 투자가 블록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히든 카드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어떤 대결처럼 80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이 이제 글로벌 어떤 그런 스케일이 중국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사실상 중국이 거의 독점 지배력을 강화를 좀 하고 있죠. 이쪽에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 이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중국은 나름대로 또 보복 조치 법안들을 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수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당장에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선별하는 작업들 계속해서 갖춰 나가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 M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한때 뭐 흑연이라든지 양음극재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보였던 그런 전적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시그널 이슈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아마도 2차 전지 쪽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또 수혜 강점, 당장은 아니지만은 수혜 관점에서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이제 퓨처엠은 그 포스코 그룹 안에서 2차 전지의 수직 계열을 거의 완성을 좀 했습니다.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광산부터 원재료 확보부터 이제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꼽을 수 있는 에코프로나 LNF보다 가장 포스코 퓨처엠을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그룹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2030년대에 수정된 어떤 양극재 생산 캐파를 보면은 100만 톤입니다. 2030년도에. 결국은 에코프로를 뛰어넘는 1위의 어떤 생산 체계를 구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에서는 물론 그 에코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밀려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술적인 어떤 개념은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응급제까지 포괄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먼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의 그룹사 역량 이걸 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 현재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한 70만 원까지 갔다가 23만 원까지 빠져서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3중 바닥까지 거의 왔습니다. 3중 바닥까지 온 상황. 그리고 3중 바닥을 탈피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아니면 또 신저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개를 들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항에 밀렸죠.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진행이 되면은 이런 삼각 수렴령을 탈피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뭐 조치 뭐 이런 것들 또 선고 국면에 중국 따르기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차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확률이 많다. 2차 전지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뭐 로봇 쪽으로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포스코 퓨처엠 주목을 좀 이슈하고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더불어서 전기차 쪽으로의 수혜가 다시 한번 불러온다면 3중 바닥으로서 차트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는 이 포스코 퓨처엠을 지켜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화전기 짚어볼 텐데요. 2달 동안 4배 가까이 가격 상승이 있었던 AI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한 번도 눌림을 주지 않고 급등을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장에서의 급락세가 어떻게 보면은 예상됐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략들은 어떻게 한번 세워주실까요? 예, 삼화전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삼화 콘덴서 그룹의 계열사 좀 해당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용량 커피스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그다음에 커패시터, 콘덴서 다 비슷한 이야기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게 2차 전지의 보조 어떤 그 축으로서 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보조 역할, 반드시 이제 전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삼화전기가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와 함께 이제 계열사의 삼화 콘덴서와 함께 계속해서 어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전기차 부품주,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부품주, 다방면으로 팔방민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런 어떤 그 트렌드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화전기를 분석을 좀 해보면은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17,000원에서 34,000원. 그다음에 68,000원, 4배 정도, 4배가 좀 더 올랐네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지만은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단기적으로 보면은 21선까지 지지를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MLCC 콘덴서 슈퍼 커패시티 관련된 부분들 계열사에 있는 삼화 콘덴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비나텍 이 종목군도 괜찮고 또 전기차 부품주 쪽에서도 차량 경량원 쪽에서도 이쪽 이슈에 관련된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삼화전기의 상승세를 미뤄 보더라도 MLCC나 커패시티 어쨌든 이 전기차 쪽으로의 수혜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 알아볼 텐데요.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그간의 공략주 리뷰 시간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월 2일에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공략했던 KEC가 그 이후로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좀 잡는 그런 쾌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굉장히 좀 바닥권에 눌림을 줬던 종목인데 급등세를 지난주에 보였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KEC는 전력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2차 전지 이후로 전기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KEC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는데 최근 이슈가 AI 쪽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이 거의 이제 질주를 하고 있죠. 물론 여름철도 다가오고 있지만은 또 하나의 부분들은 그것과 가장 연관된 것이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가장 연관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KEC가 당연히 뜰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통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EC 부분들을 언급을 좀 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 들어보면은 바닥권에서 눌림목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이때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오늘 운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완만하게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좀 슈팅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략 반도체 관련해서 공략했던 KEC 리뷰로 짚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로봇 쪽으로 집중을 해볼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강의를 들어볼까 합니다. 예, 2차 전지에서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로봇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현대차에서 모빌리티를 선언을 좀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에 있는 순수 연구 회사 적자만 계속해서 쌓고 있는 그 회사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슨 트랜스포머를 만드냐 뭐 이렇게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왜 자동차하고 로봇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던 것은 바로 이 테슬라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던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많은 어떤 연구 실적, 이족 보혜, 그다음에 유압식 이런 쪽의 트렌드였었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전투형 로봇과 비슷한 건데 이게 갑자기 전기식으로 모터식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대차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현재 아틀라스 새로운 모델 올뉴 아틀라스를 했는데 저는 뭐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모습을 보고서 뭐 다른 업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가장 혁신적인 거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누워서 있는 아틀라스 로봇이 갑자기 일어서죠. 근데 왼쪽에 첫 번째를 보면은 이 무릎 관절이 이렇게 앞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뒷면을 보고 있죠. 근데 이게 180도 회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80도 회전이 되고 밑에 다리도 180도 회전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머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인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만은 관절에 한계가 있는 다른 어떤 로봇과 차별화적인 어떤 센세이션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테슬라의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걸 180도 돈다든가 뭐 이런 다리가 180도 돈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모든 것을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최신형 로봇이 이제 옵티머스 2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상용화 가능성이 좀 현재 조만간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고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이 현재 피규어 로봇이란 어떤 비상장 회사인데 BMW에 당장 투입이 될 정도로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은 로봇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사과를 주라 뭘 주라 뭐 이런 것들 조리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재 자동차 어떤 조립 공장에 직접 투여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센세이셔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현재 어떻게 보면 자동차 현장, 그다음에 조선업 현장의 투여가 또 2, 3년 빠르면 뭐 1, 2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더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상용화 늦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시 한번 화두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으로의 반등세를 잡아봤었는데 오늘부터는 로봇 쪽으로의 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다시 한번 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섹터로 공부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도 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가장 유명한 네. 어떤 그런 부분 회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저희가 작년 초부터 줄곧 좀 공략을 해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예, 보통 이제 시세가 되면은 보통 2, 3년간 꾸준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또 내년에도 이야기할 종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상 인수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로봇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을 좀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총대를 메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인보우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입니다. 그러니까 휴보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휴보인데 사실상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아니면은 테슬라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해서는 많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 하지만은 많이 좀 뒤져 있는 게 좀 사실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내 유일한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 기술과 거의 완벽하게 따라잡는 그런 부분들은 사족 보행 관련된 부분들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적 보행보다는 더 안전한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완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부품 내재화 경쟁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이 약간 더뎌지더라도 충분하게 성장력 부분들이 있다. 협동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뒤져지지만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최신 뉴스는 최근에 양팔형 로봇이죠. 위에 자막이 약간 잘못됐는데 양팔 로봇을 최근에 이제 출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양팔형 로봇은 사실 로봇과 거의 같은 어떤 입장이죠. 그래서 거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거의 흡사한 다만 이제 이족 보행은 아닌 다리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상용화하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적 어떤 생태계 최상위 정점에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실제로 보더라도 다른 종목군들은 이족 보행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지금 3만 원 정도 되죠. 근데 8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조 이상의 시총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죠.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국내 최고의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장주 역할로서 움직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 어떻게 보면 탑 공략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로봇의 대장주로서 다양한 산업군에 쓰일 수 있는 기술력들이 있다는 점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 한번 가져볼까요, 전문가님? 예, 이제 미중 패권이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차와 연관된 어떤 그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화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하신 게 좀 좋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이 한참 뜨거워지고 있는 첨단 섹터
이 부분들이 반도체에 의해서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볼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어떤 바이오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들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나 바이오, 반도체, 여러 가지 인공지능까지도 섹터별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폴라리스 그룹주들, 전선 관련주, 철강 섹터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인공지능 AI와 전기차, 바이오 순환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토마토 시스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